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보수 세력, 자유우파 세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떤 이 전체적인 대의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얄팍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부 총질을 해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제가 몇 차례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홍준표 전 대표의 아주 비열한 특징은 그가 공격을 하는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이 세력이 어떤 국면에서 상당한 또 여론의 지지를 얻고 국면을 주도를 할 때는 완전히 비겁하게 잠수를 탑니다. 쭈그러듭니다. 그러다가 약간의 틈새라도 보이게 되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총질을 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의 지난번 청와대 앞 단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식을 시작하는 초기에 홍준표는 재를 뿌렸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을 얻고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니까 단식 농성장에 찾아가서 황교안 대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며칠 사이에 표변을 하는 이런 태도, 그러면서 어저께는 또다시 자신이 잘하는 이 틈새 공격에 나섰습니다. 제가 홍준표가 얘기하는 주장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정말 이 보수 우파, 자유 우파의 이름으로 홍준표를 단죄해야 된다라는 이런 우파의 단결을 위한 조치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준표는 통합비대위 구성을 얘기합니다. 황교안 대표로 대표직을 내놓으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이 당원들의 자유투표로 선출되고 그리고 당을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이끌어온 황교안 대표가 왜 물러나야 됩니까?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 이 보수 통합의 어떤 이 허상, 허풍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 보수 세력들이 대등하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헛된 주장입니다. 아니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회의원을 108명이나 가지고 있는 비유하자면 이 현대자동차입니다. 다른 군소정당들은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아니 기업 간의 통합에서도 현대자동차가 삼천리 자전거를 흡수하는 것이지 어떻게 무슨 5대5 대등통합이 됩니까?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새로운 보수당, 기타 제야 보수 세력 어떻게 이들이 한국당과 똑같은 지분을 갖고 똑같은 자격으로 통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당이라고 하는 커다란 기둥, 커다란 나무 밑에 흡수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당연한 세상사의 이치 아닙니까? 그 가장 큰 거목의 대표, 황교안 대표가 왜 물러나야 됩니까? 특별히 무슨 치명적인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황교안 대표 밑에 들어올 사람들이 없다? 아니 그들이 들어오지 않겠다고 선택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선거 때의 메인스트림 현상, 가장 명분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 시대의 어떤 선거 구도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기댈 수 있는 세력에게 표를 몰아준다. 메인스트림 현상. 이런 현상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면 한국당을 중심으로 흡수 통합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입당이 1년도 안 된 사람이라고 황교안 대표를 깎아내립니다. 자, 그리고 입당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험지에 출마한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무슨 희생이라고 생색을 내느냐라는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이것도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냐? 국무총리를 하거나 장관을 하거나 아니면 대법관을 지내거나
이렇게 이 정치권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경력을 쌓고 국민들의 신망을 얻은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올 때는 영입 케이스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당한 지 세월이 얼마나 지났느냐. 이거 따지는 것은 ABC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회창 전 국무총리 입당을 해서 대통령 후보가 바로 됐습니다. 아니,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도 입당한 이후에 치른 첫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아니,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 뭐지, 입당한 지 1년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 무슨 뭐 다른 평당원처럼 5년, 10년이 돼야 뭐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세 번째, 황교안 대표가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위기 모면용으로 보수 통합을 내놓고 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는 우파 전체가 집단적으로 괴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수 통합의 명분과 키는 한국당이 쥐고 있습니다. 다른 군소 세력은 한국당을 인정을 하고 자진해서 우산 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보수 통합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고 어떤 대의 명분에 맞지 아니하면 보수 통합은 유산될 것입니다.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이 이렇게밖에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문제, 탄핵 문제, 통합 이후에 공천 문제, 지분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단칼에 무 베듯이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네 번째, 패스트 트랙으로 기소되면 본선에서 이기기 힘들다. 황교안 대표와 국회의원 13명, 14명은 정식 기소됐습니다. 한국당. 홍준표의 저런 발언은 패스트트랙 투쟁에 열심히 몸을 담았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들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기소 사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법원도 정치적인,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대규모로 5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내려져서 그 당사자들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다섯 번째, 무능무책임의 극치정당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 직전에 당대표를 맡았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빼면 제가 지적하는 대로 황교안 바로 직전의 당대표가 홍준표입니다. 원래 어떤 정치 도의상 직전에 당대표를 맡았던 사람은 자신의 친정당을 비판하는데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건설적인 의견을 내야 됩니다. 더군다나 무능과 무책임과 이 막말과 품위 실종 이런 걸로 인해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이 불법적인 출당 이런 조치로 지지난해 지방선거 때 당이 폭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홍준표입니다. 무능무책임의 극치가 홍준표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홍준표의 막말 파동만 없었더라면 한국당의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였다면 최소 30% 이상은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홍준표는 24%에 그쳤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저품격, 저질의 행동, 막말, 그 박근혜에 대한 도의의 실종, 정치적인 배반 이런 걸로 당을 망쳐놓고 애써서 당을 추스리고 끌고 나가는 황교안 대표에게 저런 식으로 등 뒤에서 칼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당을 망친 사람은 황교안이 아니라 홍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갈갈이 찢겨진
이 한국당이라는 육체를 다시 봉합을 하고 그 집도의 책임을 맡았던 의사입니다. 물론 정치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적잖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실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단식까지 해가면서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지도자를 근거 없이 공격을 하는 것은 대표적인 분열의 해악입니다. 감사합니다.